안녕하세요. 킹스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향하는 구매 대행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구매 대행 분야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4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찰서 조사부터 업체 예치금 문제, 중국 도시 봉쇄로 인한 배송 지연까지 구매 대행을 하면서 당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겪어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저는 단순히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사업 지속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제넘는 말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구매 대행 업계에 처음 발을 들이거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사업 방향을 정할 때 지속성이라는 관점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자면 2021년과 22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도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쟁이 지금보다 덜 치열했기 때문에 소싱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키워드를 잘 찾으면 매출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시기였었습니다. 정말 흔히 말하는 닭등이라는 개념이 먹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우한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바이러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가 이토록 중대한 글로벌 이슈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그러셨겠죠? 그 여파가 3년이나 갈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업자들은 예상치 못하게 중국의 엄격한 봉쇄 정책으로 정말 도시간의 물류가 전면 봉쇄되면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사업 자체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저 역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류가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 중국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판매하는 구매 대행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국가적 사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중국 배송대행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1주에서 2주 이렇게 흘러간 뒤에 반품은 점점 늘어나고 코로나로 출고되지 못한 물류가 쌓여서 작업이 마비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물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또 금세 나아졌습니다. 다른 사업자들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중국 구매 대행을 다시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또다시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고맙기도 하면서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딱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한 가지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도 정답은 분산이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중국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해외라는 다른 나라에도 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에야 중국 이외에도 많은 나라 구매 대행을 하는 컨텐츠를 찍고 있지만 지난 2년 전만 해도 중국 구매 대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강의도 중국에 맞춰진 커리큘럼 뿐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굳이 중국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라는 것이 중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중국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다면 미국, 유럽, 영국, 전 세계 어디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었던 거는 실행력이었고 저는 곧바로 다양한 국가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사업 시스템을 세팅을 진행을 했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는 거의 200% 이상 성장을 했고 매출은 더욱 안정화되었습니다. 중국에만 집중할 때보다 주문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단가가 상승되고 마진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괜찮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중국을 할 때보다도 CS 문의도 감소해서 사업 확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중국의 봉쇄로 사업이 흔들리진 않겠다라는 확신이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국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국가 구매 대행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일 국가 대신에 다양한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국가에만 의존하는 전략이 큰 리스크를 동반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국가 구매 대행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시장에 모든 것을 걸었을 때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업이 휘둘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위태로운 상황이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사태처럼요. 하지만 다국가 구매 대행 시스템을 만들면 중국의 알리테무가 들어오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집중을 하면 되니까요. 지난번 코로나 때와 비슷한 마음이 요즘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누가 알리테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줄 알았겠어요. 마치 코로나가
우연히 터진 것처럼요. 저는 요즘 그래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요. 두 번째로는 과열된 경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알리테무와 더불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경쟁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제품이 히트하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은 한 개의 제품이 터지기 시작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득달같이 경쟁자들이 따라 붙게 됩니다.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열된 시점에 굳이 특정 국가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신속하고 빠르게 많이 올리는 것이 요즘과 같이 빠르게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싱의 유연성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다국가 구매 대행 시스템은 소싱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단일 국가에서 구매 대행을 진행하다 보면 브랜드 키워드는 그냥 넘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국가 구매 대행 시스템을 만들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구매 대행을 하시게 되면 사진에 보이는 모든 상품들을 소싱할 수 있습니다. 지재권 문제 또한 해당 상품이 정품임을 소명할 수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구매 대행의 지속 가능한 사업 방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국가 구매 대행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원론적인 컨텐츠를 몇 번 더 진행할 건데요. 이런 지루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구매 대행 소싱 잘하는 법, 매출 1,000만 원 내는 법 이런 게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초보자 입문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이나 방향성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요. 이런 사실들을 모른 채 그냥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하면서 덤벼들었다가 무너졌던 것처럼요. 그냥 매출 나온다고 들어왔다가 6개월도 안 돼서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출 올리는 법을 더 많이 보고 싶고 관심이 가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시간이 지나고 강의 듣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정말 메뚜기 사업이 아니라 정말 내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초보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루한 이야기도 하고 좀 더 관심이 가실 만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나가고 싶고 계속해서 댓글이나 소통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컨텐츠를 봐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